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7년 전 오늘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7주기 추도식이 오늘 열리는데요. 이분은 오늘을 맞는 마음이 어떨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이번에 김해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분이죠. 김경수 당선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당선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장에 계시는 거죠? 예, 지금은 김해에 있습니다. 봉하마을은 아니고요. 그러세요. 예, 예. 2시 추도식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재단에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잘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날씨 괜찮아요? 조금 덥네요.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떻게 참석을 하신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단에서는. 그렇군요. 예, 뭐 총선 결과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봉화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국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 때 또 정치적으로 좀 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 봉화를 많이 찾더라고요. 대통령님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예.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그런 점에서도 봉화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통령님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난해 추모식에서는 이른바 당내 비노 인사들 이분들이 네네. 물세례 받았던 게 또 크게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이분들 예. 다들 오세요? 예, 오늘 뭐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대표 오신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 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함께 오신다고 오시고. 그렇게 예, 재단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국민의당 인사들이 일종의 푸대접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긴 하던데. 저는 뭐 작년에 불상사도 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대통령님은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와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물론이죠. 정말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추도식 때 찾아오시는 분이면 비록 생각이 좀 다르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예의를 지켜서 정중하게 맞는 것이 맞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최소한 대통령님 추도식에 찾아올 때는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같이 지켜주시는 것이 예. 그게 좀 성숙한 좀 문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김경수 당선자 만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도전 끝에 김해에서 당선이 되시고 지금 처음 맞는 예. 추도식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더 남다른 추도식일 것 같습니다. 예. 감회가 어떠세요? 대통령님께는 뭐 작은 빚 하나 갚았다, 마음의 빚 하나 갚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청와대 계실 때 여러 번 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전 죽어도 출마 안 한다고 매정하게 그랬었거든요. 죽어도 안 한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사실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출마하고 선거에 나서서 이런 현실 정치인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요. 제 인생 계획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이제 김해로 이제 내려오고 뜻하지 않게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김해를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를 바꾸는 게 정치를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또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 7주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통령님께 대한 마음의 빚 하나 갚았다는 점에서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빚 하나 갚은 느낌. 예. 그래요. 사실 이번 추도식이 더 눈길을 모으는 건 7주기를 맞아서 노 전 대통령이 사시던 사저를 개방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저 때문에 초창기부터 희한한 공격들 많이 받으시면서 권양숙 여사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아방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별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저 개방은 그건 대통령님께서 원래 고향으로 귀향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사저를 설계하실 때 아예 설계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은 우리가 살 만큼 살고 나면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집이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 이렇게 사저가 차후에 기념관으로 활용됐을 때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애초에 예를 들면은 이제 회랑이나 처마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1m 이상 나오면은 처마가 1m 이상 나오면은 건축 면적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저는 이제는 그 사저 개방을 비롯해서 봉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님이 이제 국민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한 번씩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기대를 하고요. 또 국민들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은 주말에 이제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약 1000여 명 정도 공개가 되더라고요, 선착순. 하루에. 예. 이게 이제 지금 시범 공개인데 시범 공개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을 그 단체로 50명씩 10분 단위로 끊어서 쭉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사저를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니까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 아방궁 발언했던 홍준표 지사 네.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도지사 당선되신 후에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녀가실 때 저는 좀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제 덕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말고는 아방궁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양숙 여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여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방궁 논란이나 이쪽은 이미 좀 지나간 얘기들이라 이미 사저가 공개됐으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사저를 보시면 그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리라. 알겠습니다. 김경수 당선자. 김경수 당선자한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닙니다. 앞으로도 따라다닐 테고요. 앞으로 해나갈 정치도 노무현 정치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란 타이틀은 뭐 제가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될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근데 그 타이틀로 선거를 치렀던 게 지난 19대 총선이었는데 2012년도에 그것만으로는 김해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해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도 좋지만 김해를 책임지고 김해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신들의 대표로 뽑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을 넘어서서 김해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김경수로 다시 그 서야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번 20대 총선 결과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노무현 정치를 넘어서는 것이 저한테는 과제자 숙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정치권에서는 친노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친노가 당의 주류가 되면서 친노 패권주의란 말도 생겨나고 친노에 대한 시중의 인식이 좀 뭐 삐따닥하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친노 패권, 뭐 친노 이런 개파 논란 이런 부분은 20대 총선을 계기로 좀 정리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총선 이후에 뭐 당선자 워크숍이나 당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더라도 뭐 개파 갈등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가치와 노선을 개성할 건 개성하고 극복할 건 극복하자. 이런 데 대한 그 공감대가 훨씬 높고요. 실제로 국민들도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또 개파 논란이나 친노 패권 논란 이런 게 우리 당내에서 불거지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이 일어서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노가 있습니까? 저는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노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친노라면 존재하지만 정치권의 개파로서의 친노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한번 어디 분석한 걸 보니까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이 친노 비노를 분류할 때 기사마다 어떨 때는 친노로 분류됐다가 어떨 때는 비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뭐 몇십 명에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정치권에서의 친노 논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친노 프레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뭐 정치 세력이나 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치가 갈등이나 대립 구도로 돼 있으면은 언론에서 보면은 좀 흥미 위주로 접근하기에는 편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프레임을 함께 만들어낸 작용한 거 아니냐.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논란이 정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뻔한 건데 예, 예. 정치가 좀 새로운 문화, 선지 문화로 갈 수 네. 있도록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친노, 비노 막 이렇게 구분지어서 싸우고 이런 거 보면 꽤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그 강연 중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잘 돌아보시면 참여정부 때 뭐 비판도 많았지만 의회, 국회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은 끊임없이 관용과 통합,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학법 논란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대표를 청와대 사저로 간주로 불러서 식사하시면서 오히려 여당이 양보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좀 관용과 통합의 정신 이런 게 정치권에서도 좀 같이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으로서 볼 때 또 뭐 대통령의 레임덕도 함께 겪어온 뭐 이런 분으로서 볼 때 이제 1년 6개월 임기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 꼭 전하고픈 조언이 있다면? 저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일단 여소야대를 만들었는데 이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전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예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민심을 예. 이제는 청와대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레임덕을 방지하고 끝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9480님. 오늘만큼은 모든 이념을 떠나서 좋은 소리, 좋은 말만 듣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요.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선자였습니다.